그럼 사상 최초의 육선 상임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될 거고요.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예. 추미애 법사위 이래서 이제 막 그냥 입법 폭주로 계속 밀어붙이면 나중에 국민이 그걸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끼리끼리 다 하면은요. 끼리끼리 잠깐 줬다가 예? 중요한 때 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보세요. 0.73%가 결정을 했어요. 스윙 보터죠. 예. 총선 5.4%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죠. 그래야 공당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절박하지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의장 선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시 또 실망감들이 생겨나서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강성층 달래기 강경 법사위원장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관계자들 발언이 있죠. 추미애 낙선의 당원들 배신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여 투쟁 최전선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법사위원장. 지금 민주당이 이거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요. 추미애 당선인 유력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으로. 그리고 4선인 정청래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근데 일단 추미애 당선인 유력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물망. 이겁니다. 지금요. 김상일 평론가. 예. 아니 원래 법사위원장도 상임인데 상임위원장은 3선이 삼선이 하는 보통 하죠. 거죠. 근데 추미애 당선인이 6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장에 도전했던 건데 네. 지금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네.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당선인을 앉힌다? 예. 이건 뭡니까? 뭐 끼리끼리 다 하자는 거죠. 뭐. 이런 끼리끼리- 분위기가 있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지금? 뭐, 예, 좀 있습니다. 나옵니까 예, 얘기가? 예. 근데 끼리끼리 다 하면은요. 끼리끼리 잠깐 줬다가 예? 중요한 때 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보세요. 0.73%가 결정을 했어요. 스윙 보터죠. 예. 총선 5.4%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죠. 그래야 공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은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정치 역사에 있어서 그 꽃이라고 그래요. 예. 추미애 위원장 이미 상임위원장 했어요. 그렇죠. 예? 한 사람 또 시키질 않아요. 어. 근데 그런 관례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뭐 이런 거 다 깨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만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소외감을 느끼게 지금 되고 이게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저런 게 저렇게 안 해도 지금 국민들께서 예. 민주당에 힘을 주셨어요. 차분하게 활용하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가면 예. 국민의 지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렇게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지지는 떨어져 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못 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을 찾아오는 정권 교체나 이런 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저 강성 지지층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못 합니까? 제도에서 차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왜들 저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힘을 가질수록 예. 힘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힘이 뭐 우리처럼 많지 않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더욱 많이 보는 낮은 자세를 갖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 특히 이런 거부권 정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를 막을 수 있는 제1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니까요.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청래도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순위 지원했는데 당 대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노리시는구나. 아니, 법사위원장과 무관하게 예. 무관하게 제가 이제 사실은 민심이 이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지금 이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추미애 당선인 측에서는 뭐 선수에 맞지 않는다면서 약간 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당에서 요청이나 제안이 간다면 추미애 당선인은 그걸 요청을 받을까요? 거절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은 6선이죠. 6선이에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은 5선입니다. 어. 그렇잖아요. 어.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국회라는 게 관행이 중요하거든요. 예. 모든 걸 이제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는 상식은 그런데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추미애 의원이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걸 거의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게 이번에도 받지 않을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예. 상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만 예. 상식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상 최초의 6선 상임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될 거고요.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처럼 예. 추미애 법사위 이래서 이제 막 그냥 입법 폭주로 계속 밀어붙이면 나중에 국민이 그걸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번에는 민주당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3선이 되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아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냐면은 지난 하반기 때 위원장 관련된 원칙을 한번 정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장관이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후순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이런 거 했던 분들도 우선이 예, 후순위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기 때문에. 자, 본인이 약간 법사위원장이 고민 중이다, 관심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뭐 물망에 올랐거든요, 꽤 전부터요. 그런데요, 지금 추미애 당선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주민 의원 사무실에 어떤 대자보가 붙었어요. 저렇게 뭔가 썼는데 저 대자보가요, 박주민 의원한테 결코 칭찬한 내용이 아니에요. 화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보면은 법사위원장 꿈 깨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딱지를 떼고 혼자 나가 당선되세요. 박병석, 김진표 앞선 의장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당하고도 똑같이 생각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 비난인 건데요. 그러면서 박주민 사꾸라 기질이 보인다. 법사위원장 줘봤자 골치 아프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되신 우현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과거에 을지로위원회라는 민주당 내 어떤 조직인데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하구나 찍어준 거지. 강성지층은 이렇게 의심하면서 법사위원장 절대 안 된다, 사꾸라 기질이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의원, 이게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논란을요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이게 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지금 예정된 게 아니에요. 결정된 것도 없고 협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 관례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법안 상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를 당을 달리하는 게 예. 관례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으면은 당연히 법사위 위원장은 국힘이 가져간 게 맞죠. 국민의힘 몫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죠 지금. 예, 국민의힘 몫이 관례고 그게 뭐 이게 국회의 어떤 건전한 국회 활동을 위해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들으면은 박주민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했었거든요. 법사위만 6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맨 처음에 법사위 가겠다고 군부를 떼신 분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박주민 의원이 이번 그 국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민주당에 가져와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봐도 저분이 좀 준비가 됐고 선수도 3선이니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딱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우원식 의장이 탄생하는데 박주민 의원이 키맨 역할을 해가지고 뒤집어진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박주민 아마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확인 안 되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할 건데 저런 식으로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회의장도 결정하고 상임위원장도 결정하는 저런 당이 과연 이제 정당 민주주의로서의 진짜 말하는 그런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된 정당을 할 수 있느냐 좀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거 윤경호 수장님하고 김선일 평론가 제가 질문 드리는데 우선 윤경호 수장님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법사위원장도 사실 추미애 당선인 얘기가 나오는 게 당원들 뭐 탈당한다 이런 거 의식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원들이 막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봐주겠다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향후에 다른 상임위원장 뭐 원내대표 이른바 당직까지 다 당원들이 결정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정당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뭐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 이 두 개 사실은 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번 사태,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장 뭐 불발, 우원식 당선 돌변, 이변 그 이후에 나타난다는 후폭풍 이번에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과거 중국 공산당에서 아픈 역사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홍위병 정치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까 앵커가 말한 것처럼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이 힘을 확 몰아주면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로 가야 되고 거기에 당 지도부는 휘둘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칙이 없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 것. 또 하나 지금 2만 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한다. 이 뒤에요 살짝 숨어 있는 게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정당의 당원이 지금 250만 명이 갑자기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돌파했을 때 왜 이걸 자랑하지 않았을까? 이 진작에 당원 투표,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뭐 가미되는 여러 선출 방식을 말할 때 이 진성 당원, 뭐 열성 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 이런 얘기와 함께 정당 가입을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걸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정당의 당원이 100만 넘고 200만 넘어가는데 별로 양쪽 당 다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에 대한 해명 하나도 없이 250만 당원이라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층이 넓어진 정당인데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 나오는 홍위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도 열성 당원들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의 뜻이라고 그게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또는 의지에 실려가지고 구현이 된다. 이거 아까 우리 김산일 평론가가 너무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요. 끼리끼리만 하면은 지금 당장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만 보는 분들한테는 결코 박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